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1일 하지 밤 10시 반입니다. 계속해서 소개드리고 있는 볼턴 회고록, 사건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이 책이 23일부터 시판이 되는데 그 전에 기자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계속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590페이지가 넘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쓸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책을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내막을 쓰고 있고,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서 소외되는 과정도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 흥미로운 것은 볼턴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베와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을 보는 시각이 볼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의 대북 시각이 볼턴을 거쳐서 트럼프에게도 전달이 되고, 또 아베는 트럼프를 만나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코치도 해준다 하는 이런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볼턴과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신뢰하고 문재인은 불신한다. 이런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아베나 일본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옳아요.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시각이 틀렸고, 또 북한을 트럼프에게 이야기할 때 완전히 내용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하니까 트럼프가 문재인을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볼턴 회고록의 결론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외교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가지고 미국으로부터도, 일본으로부터도, 그리고 유럽 국가로부터도, 그리고 심지어 김정은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어가지고 완전히 외롭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씨의 무능 때문이 아니고, 이 옆에 김일성주의자들 운동권 출신, 김일성주의 운동권 출신들이 이념적으로 외교를 이리저리 끌고 가다가 보니까 그런 이념이 이미 통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뭐랍니까 이게, 길을 잃어버린 경멸의 대상이 되고만 비참한 한국 외교. 더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혀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비참한 한국 외교, 비참한 한국 안보라인. 역사는 정경두, 서훈, 김현철, 강경화, 정의용, 이 5사람을 안보 파탄의 오적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볼턴과 상대를 하면서 북한의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른바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접근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 라고 계속 경고를 주었고, 볼턴도 거기에 완전히 동의했다는 겁니다. 행동 대 행동이라는 것은 단계적 해결 방식입니다. 이 단계적 해결 방식을 과거에 북한이 많이 써먹었는데, 요거는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돈만 받아 먹고는 그 다음 단계의 실천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일괄적 해결 방식을 내세웠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 이른바 CVID 정책으로 나아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도 제일 주의해야 될 게 행동 대 행동이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까 제재 완화해달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하는 주의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야치 이 국가안전보장국장,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장에 해당합니다. 그가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겁니다. 2018년 5월 4일 야치는 볼턴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을 조심해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4.27 판문점 회담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행복감에 취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에 속아서는 안 된다. 라고 주의를 주더라는 겁니다. 볼턴은 이 같은 야치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행동 대 행동을 내세운 부시 행정부의 육자회담은 실패했다. 행동 대 행동은 듣기에 그럴듯해도 어쩔 수 없이 북한의 경제적 지원만 하고 북한 핵폐기는 먼 미래로 미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회담을 앞둔 2018년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을 단순히 언론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제스처로 생각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볼턴이 아주 실망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할까봐 일본이 불안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치와 빨리 대화하고 싶었다. 이렇게 항상 일본을 의식하면서 회담 전략을 생각을 했고 일본의 조언을 받아서 참고를 했다. 완전히 일본을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경멸, 일본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뭐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일본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희망적 관측으로 접근을 했지만 일본은 북한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트럼프 행정부를 오히려 이끌었다고, 코치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일본이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조언을 한 게 먹혀든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대량 살상 무기도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도 함께 없애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볼턴이 쓰고 있습니다. 야치 이 안전보장국장은 볼턴에게 미북 합의 이후 적극적인 핵 해체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해체에 2년 이상 걸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볼턴도 야치에게 리비아 사례를 들면서 핵 해체 작업에는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될 것이다. 요 말을 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얼마 뒤 트럼프에게 북한이 합의 후 6 내지 9개월 내에 핵 해체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결국 볼턴이 아베에게 또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아베가 트럼프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조율을 했다. 아주 부러울 정도입니다. 볼턴은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이틀 뒤 2018년 6월 14일 또 이 야치와 대화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야치와 대화하며 우리가 북한에 뭘 내줬는지 얼마나 조금 돌려받았는지를 두고 걱정을 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실패했다는 점을 가지고 서로 걱정을 했답니다. 볼턴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는 결과가 매우 애매했다. 우리는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사안에 대한 통제권을 급격하게 잃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은 무기, 미사일 생산 시설을 보안이 철저한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있을 것이다. 그런 짓은 수십 년간 해왔다. 이 같은 생각은 야치와 내가 통화를 하면서 여러 번 공유했던 일본의 관점이다. 일본의 정보를 아주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로 아베와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좀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트럼프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익을 챙깁니다. 어떤 점에서는 아베가 훨씬 북한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트럼프를 리드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아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베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아베의 실력이 문재인 씨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반증 아닐까요? 감사합니다.